K산모들을 응원합니다. 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는 건강 튜브. 오늘은요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가들을 위한 그런 날이네요. 축복된 날입니다. 이 8월은요 세계 모유수유 주간으로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건강튜브도 빠질 수 없죠. 기념해서 우리 모유수유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닉네임이 있으시네요. 아기의 혈관을 너무너무 잘 잡아서요 라인의 여왕이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라인일까요? S라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미림이라고 합니다. 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우리 미숙아들이나 아픈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귀한 일 하고 계시네요. 우리 아가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픈 아가들. 매일매일 정말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아기가 좋아져서 퇴원하기까지 보는데 아기들에 따라서는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몇 달, 1년 가까이도 입원을 해 있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아기가 커가는 과정을 시간을 함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한 아이 케어하면서 또 치료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 아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키워야 되는데요. 이 모유수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면요. 엄격한 기준으로 자격증을 준다는 이 국제 인증 모유수유를 이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부산 지역에서 전문의로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자격증을 받을 때만 해도 사실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에 가서 하루 종일 강의 듣는 걸 1년을 하고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좀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국제시험에 응시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져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공부도 하시고 또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모유수유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의로서 사실 또 지금 중환자실에서 항상 대기하시면서 아가들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자격증을 딴 이유가 있을까요? 소아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의대에서 소아과를 배울 때 소아과 전공의가 돼서 수련을 받을 때 이럴 때는 주로 질환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아기를 낳고 또는 이제 외래에서 엄마들을 접하니까 제가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외에 실제 아기를 키우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이라든지 실제로는 육아 상담이라든지 또는 소아정신과 같은 이런 다른 분야도 많은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을 따게 됐고 실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픈 아기들한테는 모유수유가 다른 아기들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유수유를 독려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일단 먼저 좀 알고 있어야지 설득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진들도 이제 이런 자격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열정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지만 우리 교수님은 이제 모유수유 하셨나요? 예전에 모유수유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모유수가 될 것 같았는데 저는 완모는 하지 못하고 이제 분유 보충을 했는데 돌 정도까지 모유수유를 하긴 했었고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유수유가 너무 좋고 권장되는 거긴 하지만 약간은 아니면 조금 많이
약간 노력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산모님들, 우리 이렇게 전문가분도요, 예, 완모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책하지 마시고요. 혹시 지금 완모 못했다고, 아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 자책과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본방사수 이벤트 진행됩니다. 모유 수유에 대한 모든 정보 또 받아가시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선물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한 송정바닷가 가셔서 또 이렇게 올드머그 커피 정말 맛있어요. 예. 또 센텀 프리미엄 호텔 숙박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네, 많이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 모유 수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또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공급받는 거죠. 좀 생명수와 같은 네, 이 모유 수유. 이게 진짜 굉장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분유들도 많이 이제 좋아져서 영양학적으로는 모유를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유가 이제 신생아들한테 가장 훌륭한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모유에는 단순한 영양분 외에 여러 가지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면역 성분이라든지 성장인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분유로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유만이 가지는 장점, 모유만이 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 모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양 성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가에게 미치는 뭐 단기, 장기적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엄마랑 아기랑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죠. 젖을 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이제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기의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아기가 정서적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기의 울음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기의 호흡이라든지 심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피부에 있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세균총들이 자연스럽게 피부와 피부의 접촉을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가서 아기 장내 이제 미생물들의 증락이 이제 좋은 유산균 쪽으로 그죠? 이제 유익균 쪽으로 진락이 되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도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고요. 모유의 직접적인 이제 성분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이는 이제 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기는 위장관염이라든지 중이염, 상기도 감염 같은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고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는 알토피 피부염이나 천식과 같은 알러지 질환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이제 이게 알러지 질환은 약간의 유전력, 가족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천식이나 아토피 또는 비염 같은 게 있을 때 아기가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유 수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하나는 모유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뭐 먹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러고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유 수유를 조금이라도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 이런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보니까요, 모유 수유를 어느 기간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뭔가 건강에 이득이 주는 내용들이 달라지네요. 네, 좀 용량 또는 용량 반응 법칙이라고 해서 모유 수유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또는 얼마의 기간 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기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얼마나 감소시켜 주냐 하는 거거든요. 모유 양이 적어서 그 대부분 분유 먹는데 뭐 이 조금 먹이나 마나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모유 수유하세요 하면 완모하고 있어요. 근데 뭐 외출할 때는 한 번씩 분유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분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들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량이 부족해서 분유 보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씩 그냥 뭐 한 번씩 뭐 외출할 때 그럴 때 그냥 분유 보충하는 거는 뭐 별 상관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만 노력하셔서 만약에 완전 모유 수유가 되면 또 이런 다양한 질환들 또는 알러지 질환들의 발생을 낮출 수 있거든요. 모유 양이 적더라도
중단하지 마시고 혹시 조금만 노력해서 완전 모유 수유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보충 수유를 하지 않는 완전 모유 수유가 갖는 장점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은 조금 네. 엄마니까는 네네. 좀 참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장점들이 너무 많네요. 네. 아가 입장에서. 저희가 아기한테 뭐든지 막 해주고 싶잖아요. 음. 뭐든 해주고 싶고 뭐든 아기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되겠지만 우리가 아기들 키우면서 애들이 학교 가고 이러면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뭐 이제 점수 조금이라도 네. 더 올려서 공부 잘하게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게 모유수유거든요.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향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아기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 노력을 생각하면 모유수유 할만하지 않을까 좀 힘들긴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네.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그 완모의 그런 완주의 목표를 각오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 모유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엄마와의 어떤 이런 애착관계 형성 때문에 아이에게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건지. 둘 다라고 하거든요. 모유 자체 안에 아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졸리게 해주는 우리가 왜 이렇게 노곤하게 졸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성분 자체도 있고요. 신기하다. 그리고 또 엄마랑 안겨 있는 네. 그 자체로 해서 아기가 편안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이와 같은 소아 정신과적 문제들의 빈도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연구 결과가 밝혀진 네네. 건가요? 제가 아는 연구 결과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라서 모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특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 먹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기였을 때 엄마하고의 그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인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모유 수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그런 애착 관계에서 아기가 행동 장애가 안 생기고 조금 더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 최근에 더 많아지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모유 수유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사회나 또는 직장에 복귀해서도 뭐 유축을 하거나 해서 모유 수유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더 개선이 돼서 사회적으로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나 또 사회 환경이 조금 많이 형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마음이 좀 안정이 좀 필요한데 그럼 이렇게 성인이 된 사람에게도 이 모유에 대한 어떤 장점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혹시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에게도 당연히 건강에 이제 아니요. 제가 그걸 먹겠다고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장점들이 가득한 이 모유 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완모를 결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조금만 알아보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완모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또 완전 모유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제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준비물들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좋다 해서 이제 산전에 조금 어머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지. 왜냐하면 아기는 일단 태어난 순간부터 그쵸.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하루 이틀 조금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안 돼 버리면 이게 전량도 따라오지 못하고 또 아기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전에 미리 조금 이런 최근에는 사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네, 정보가 맞아요. 너무 많아서 마음 먹으면 이제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임신하고 계신 중에 이제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미리 준비도 해놓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장점들이 있는 모유 수유예요. 근데
이게 엄마들에게 또 산모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모유 수유가 엄마에게도 좋거든요. 진짜요? 본인들의 산후 출혈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기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그렇죠. 피부 대 피부 접촉을 하면서 있는 시간 동안 엄마의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보통 산후 우울증, 이제 출산 후에 조금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산후 우울증의 빈도도 줄여주고 조금 무사히 그 감정 변화를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시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난소암이나 유방암, 고혈압 같은 이제 질환들의 발생도 줄여주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아기에게만큼이나 건강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거라서 엄마, 아기 모두에게 좋은 거지 엄마의 희생으로 아기만 좋은 게 아니니까 엄마, 아기 모두에게 좋은 모유 수유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산모에게도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었다니. 이건 정말 몰랐네요. 야, 이 인체의 신비가 이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자연의 섭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다양한 장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은 이유들 때문에 또 모유 수유를 좀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초보맘들 사실 이런 걱정 많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산후 우울증도 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모유 수유를 하면은 혹시 이게 가슴이 좀 처지고,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나의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할 것 같아요. 모유 수유를 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면 이제 몸은 당연히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할 거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임신과 동시에 이제 호르몬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유선 조직이 발달하고 유방의 이제 지방 조직이나 결체 조직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유방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커지게 되면 당연히 무게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모유 수유를 하는 중에도 이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모유 수유를 중단하면 당연히 이제 유선 조직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변의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임신 전후로 100%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임신 전후로 회복이 되지만 이제 100%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런 염려를 조금씩은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유두나 이런 부분에 색소 침착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저기 색소 침착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호르몬의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기는 합니다. 출산을 하고 모유 수유가 끝나면 이제 호르몬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개인차가 있어서 이제 100% 완전히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다 보면 신체의 변화를 볼 때 어머님들이 조금 속상하시고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꼭 모유 수유가 아니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모유 수유는 그 다음 조금 작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겪게 되는 과정이라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작게 생각하시고 모유 수유가 갖는 장점 그리고 이제 수유가 완료되고 났을 때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모유 수유 때문에 뭐 이런 가슴 처짐이라든지 유두의 색깔이 변한다든지 꼭 그 이유만은 아니다. 네네. 임신과 출산 그렇죠.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갱년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신체에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다 따라오는 부분들이긴 해요. 임신과 출산과 함께 올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완모가 끝난 후에 몸을 좀 회복하는 시간을 또 노력해서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또 가꿀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훨씬 더 이점이 또 큰 것 같아요. 장점을 생각하면 힘든 과정 또는 이제 조금 지금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장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저울질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일단은 또 가는 이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자, 이러한 초보맘들을 위해서 또 아주 좋은 사이트를 알려주신다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대한모유수유의사회라는 홈페이지고 이제 여기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모유수유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질문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모유수유의 어려운 점을 질문하시면 이제 여기 국제인증 수유 전문가 자격을 가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다 개별적으로 달아주시거든요.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점들을 같이 좀 해결하면서 지낼 수 있어서 추천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네. 모유수유를 조금 중단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머님께서 뭐 아프시거나 또는 뭐 이제 출산으로 미뤄왔던 어떤 시술이나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뭐 마취 약제라든지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가끔은 모유수유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걸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며칠 그냥 약 먹는 동안 모유수유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모유수유가 자리를 잡아갈 때 이렇게 며칠씩 중단해버리면은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들 중에 모유수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꽤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약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은 모유수유가 가능한 대체 약품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쉽게 이제 모유수유를 중단하지 마시고 약물이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안정적인지 그리고 또 하나 약물 중에 효과가 모유 전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약물 복용도 하시고 모유수유도 지속하실 수 있어서 락트메드라고 해서 이제 또 알려주는 이 사이트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좀 검색해 보시면 두 사이트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산모의 어떤 기저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그 먹는 거에 따라서 아이에게 영향이 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약물이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다. 생각보다 영향이 가는 약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마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이 모유수유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전쟁 중에 엄마가 이제 영양 상태가 굉장히 나빠도 이제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는 건강한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엄마한테 가는 영양분을 다 아기가 가져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엄마 몸에서 엄마가 이제 영양적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어떤 게 있어도 최대한 좋은 거를 이제 모아서 아기한테 주려 하게 되거든요. 이제 모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웬만한 컨디션이더라도 모유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지속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내 몸에 모든 거 좋은 것들을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모아내는 거군요.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는 게 이럴 때 나오는 말이죠. 나는 모유수유가 너무 겁난다.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실 아이가 이 모유를 잘 받아먹게 하기 위해서 뭔가 훈련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모유수유를 도울 수 있는 이템들 지금부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수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기가 안정적인 자세에서 젖물기가 제대로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젖을 적절하게 잘 물어야지 엄마가 유두에 상처도 나지 않고 적절하게 아기가 수유가 가능하고 아기가 당연히 잘 먹고 배를 골지 않아야지 엄마가 분유를 보충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모유수유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걱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세요. 젖량이 부족한 것 같다. 젖이 진짜 내가 짜보니까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먹고 우리 아기가 괜찮을까? 또는 아기가 점점 하루하루 크면서 더 많이 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뭔가 보충을 하게 되고 모유수유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게 인체의 신비라고 이제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젖량은 아기가 원하는 만큼, 아기가 먹는 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양의
이제 모유가 생성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아기가 충분히 잘 빨아서 유방을 잘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기가 젖물기가 제대로 돼야지 되거든요. 젖물기가 정말 중요하다. 네네. 그러니까 보니까는 얕게 물기, 깊게 물기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한 이제 교육용 동영상 같은 게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기 낳기 전에 연습을 해보시고 자세를 잡아보시고 하면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완모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장치도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네네네. 같은데 보니까는 또 이게 사람마다 이 구조의 특성상 유두의 모양새에 따라서 또 아이가 좀 잘 물을 수도 있고 젖물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여기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네, 아기 엄마가 혹시 이제 한물 유두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아기가 물기가 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두 보호기라고 해서 이제 또 장치들이 있거든요. 유두 보호기인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유방 모형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유두가 한물 유두거나 해가지고 아기가 물기가 힘들 때 이제 아기가 젖물기가 중요하다고 할 때 아기가 유두를 전체를 이렇게 감싸듯이 아래에서 위로 감싸듯이 전체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끝만 물게 되면은 이제 유두가 상처가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조금씩 이렇게 물어서 압박을 해줘야지 젖이 나오는데 여기 끝에만 물게 되면은 어차피 젖도 잘 나오지 않아요. 유두는 상처가 나고 또 젖은 안 나오니까 애기는 더 세게 물게 되고 더 세게 물다 보면 이제 상처가 나서 엄마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시간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애기가 물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몸살도 온다고 하던데. 네, 그럼 젖이 잘 빠져줘야지 괜찮은데 안 빠지고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선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잘 물고 그래서 젖이 잘 나오고 아기가 잘 먹어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사이클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아기가 엄마가 유두가 너무 한물 유두거나 해서 네. 물고 싶어도 제대로 못 물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유두 보호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아기가 전체를 이렇게 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이제 사이즈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가슴 사이즈에 맞는 유두 보호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물어서 이제 젖을 잘 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 유방 모형이나 유두 모양에 따라서 맞춰서 이와 같은 이제 적절한 사이즈의 유두 보호기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와, 이렇게 좀 아기를 안으니까 또 실감이 나요. 근데 이런 자세로 지금 하루에 지금 몇 번을 이렇게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유를 뭐 한 번에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제 처음 아기들 태어나면 뭐 한두 시간 만에도 먹고 하루에 10번도 넘게 먹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불편하면 엄마도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꽤 많은 시간, 7, 8시간 이상을 수유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시간이 엄마가 자세가 안 좋거나 힘들면 엄마도 아기도 이제 모유 수유를 계속 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무조건 네. 엄마도 아기도 편안해야 네. 돼요. 너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어머님이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고 대개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는 게 좋고 아기를 모유 수유를 하려면 아기가 어머님의 가슴 높이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의자에 앉으면 다리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그냥 요것만 올려놓으면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아기가 밀리게 돼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발 받침대를 준비하셔서 발을 일단 이게 포인트네요. 네, 올리셔가지고 네. 적어도 무릎이 엄마의 엉덩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세, 아기가 안쪽으로 쏠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엄마의 유방 위치까지 올리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유 쿠션, 수유 쿠션인데 뭐 다양한 모양들이 있거든요. 꼭 이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제 뒤에 조금 고정할 수 있는 수유 쿠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편하대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감이 아기가 어느 정도 엄마의 이제 유방 높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어머님들이 제일 하시는 실수가 아기를 이렇게 높이면 왠지 여기 밑에가 아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아기를 바로 눕히고 고개만 돌려가지고 수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람을 생각해도 이렇게 해서 뭔가를 먹으면 이게 제대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도도 꺾이게 되기 때문에 숨쉬기도 불편하고 아기를 옆으로 완전히 돌려서 눕히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돌려서 눕히시고 아기의 머리와 엉덩이 요렇게가 일직선이 되도록
완전히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엄마의 지금 우리 아기가 조금 작은 아기가 와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좀 작대요. 만삭인 아기가 오면은 높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마의 이렇게 가슴에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그리고 아기들은 왜 머리가 좀 많이 크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사등신이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압박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리 높이가 여기 어깨를 어느 정도 커버하기 때문에 이쪽 팔이 눌려서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팔은 보통은 이렇게 앞쪽으로 펴서서 엄마 가슴을 자연스럽게 만질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유 수유를 해서 이제 엄마도 힘들지 않고 자세가 힘들지 않아야 되고 아기도 힘들지 않아야지 이 모유 수유하는 시간이 즐겁고 이걸 하루에 뭐 한 3분의 1, 4분의 1은 모유 수유하는 데 시간을 보낼 텐데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아기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지 모유 수유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발 받침대 어머님의 이제 다리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아기를 유방 높이까지 올려주실 수 있는 수유 쿠션 이렇게까지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무는 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마사지를 조금씩 이제 조금씩 눌러서 가슴을 압박해주거나 또는 이제 수유하고 나서 조금 짜내주거나 하면서 어머님들이 손을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손목을. 그래서 나중에 손목 나갔다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목 보호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하셔서 손목을 조금 보호하시면서 이제 왜냐면 모유 수유가 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길게는 1년, 2년, 3년까지도 하게 그렇죠. 되니까 이제 손목을 네. 보호할 수 있는 손목 보호대 같은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목 보호대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안아보니까는 그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이를 이렇게 똑바로 눕혀서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예, 아이 몸 전체를 이렇게 좀 네, 편하게 맞아요. 엄마 쪽으로 돌려서 엄마 쪽으로 돌려서 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아주시면은 아이가 더 편하게 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아이를 안아보니까 이 막중한 책임감이 오는데요. 네네. 이렇게 지금 아이를 이렇게 피부랑 이렇게 교감을 하니까 예. 눈물 날 것 같고 그렇네요. 예. 그래 좋대요 애들. 네네. 어떡해. 저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출산의 경험도 없는데 아이를 안는 것만으로도 막 모성애가 어디선가 뿜어 나오는 그런 근데 느낌도 그건 들고. 진짜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는 모성애가 참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네네. 같아요 정말. 그래서 왜 모성애 뒤에다가 그 모성 본능이라는 네네.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네, 제 체험을 해보니까 우리 진짜 K 산모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예,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벤트 응모해 주시고 계시죠.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우리 센텀 프리미엄 호텔 또 숙박권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또 올드머그 커피 이용권 5만 원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름 휴가 막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아이들과 어디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벤트 응모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유수유의 그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참 우리 산모분들이나 또 아가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장점을 알려드리고 독려하는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막상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거든요. 네. 힘들 때도 있고 네. 또는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직접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유축기로 이제 짜거나 할 때는 좀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셨으면 최선을 다하되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자책하시고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이제 아기한테는 우선이니까 이제 노력은 하시되 자책하지는 마시고 하시는 데까지만 하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또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네, 그럼요.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산모와 또 아가들이 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튜브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하는 건강튜브 오늘은 세계 모유수유
주간을 맞이해서요. 우리 해운대 백병원의 정미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모유 수유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모성애를 좀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도 또 미리 엄마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산모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튜브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부터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건강튜브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